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레인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이거 모르면 성인병 만들고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프리미엄 아파트도 많고 굉장히 아파트를 엄청 잘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아파트를 왜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 같아요? 건설사? 그렇죠. 맞아요.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 시공사를 위한 그 사람들이 최대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최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은요, 그 가치가 그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습니다. 근데 같은 면적의 땅에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건물을 지어야지 그 건물을 짓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최고의 수익을 거둘 수 있냐? 그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좀 중하 층민들이 사는 주거 공간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아파트에 살면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오히려 고급 건축물이에요. 아파트는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 자기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곳이고, 오히려 빌라는 좀 더 여유 있어요. 같은 빌라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그런 빌라가 없어요. 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이 막 4층 5층 엘베 없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그걸 아파트로 봐요. 외국에서 빌라라고 하면 한 2, 3층 정도의 굉장히 평수도 크고 한 세대 안에서 정원도 있고 테라스형 빌라, 그런 게 진짜 빌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빌라가 외국에서는 일반적인 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보다 급이 낮은 빌라들을 외국에서는 다 아파트에 포함시켜서 봐요. 사실상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파트라는 건 시공사, 시행사가 가장 큰 이윤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인구는 많고 땅은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파트고, 아파트도 살기 좋고 살기 편하고, 그리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뭐 빌라나 전원주택, 단독주택보다 더 좋다, 살기도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이미지가 그렇게 구축돼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보면 아파트에 살면 첫 번째로 심리적인 정서적인 여유가 사라져요. 요즘은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고 한다고 하지만 모든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 있어갖고 차도 안 다니고 조경도 잘 해놨고 힐링이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파트 단지를 나왔을 때 얘기예요. 우리 집에 살면 말 그대로 우리는 대부분 다 닭장에 사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 중에서도 한 40평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테라스도 있고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고급 빌라라고, 외국 사람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고급 빌라예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하지만 40평 미만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집은 될 수 없어요. 집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휴식이에요. 휴식이란 건 신체적인 휴식도 있지만 정신적인 휴식과 정서적인 휴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걸 휴식을 해가지고 회복을 해야 돼요. 휴식을 하는 이유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예요.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집단생활하면서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 고통, 트라우마, 그런 것들을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을 해서 다시 다음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곳이 집이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고급 아파트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80~90%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내 집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노래를 부르고 싶다.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죠. 그렇죠. 아파트에 살면 노래 못 불러요. 내가 흥에 취해서 내가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방에서 그냥 생목으로 노래를 불러도 눈치 보여요. 근데 사실상 진짜 스트레스 풀려면 마이크 잡고 불러야지 스트레스가 진짜 풀려요. 물론 스트레스 해소를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집에서 큰 소리 내거나 내가 마음 놓고 온몸에 힘을 푼 채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못해요. 난리나요. 그러면 내가 바닥에 소음방지 매트릭스 깔고 있잖아요. 실내화를 신고도 제가 온몸에 힘을 푼 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 다니면 제가 느끼기에도 진동이라든지 쿵쿵 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 안 느껴지던데. 아, 진짜? 그건 좀 약간 둔한 사람. 몸무게 차이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와이프는 굉장히 호리호리한 편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와이프가 걸어다니면 제가 소파에 누워있으면 그 진동이 느껴져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인가? 예민하다고 생각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거 갖고 제가 뭐라 말을 한다던가 어드바이스는 안 해요. 왜냐면 그 자체가 서로가 스트레스를 쌓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느껴지더라도 그냥 느껴지는구나, 그 집에 평가를 할 뿐이지 혼자 평가를 하고
하고 경험을 할 뿐이지 그 제 경험과 평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은 안 해요. 전달하는 순간 그게 서로한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모든 것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쓰이게 되고 내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생활하면 주변에서 신경 쓰라고 나한테 경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돼요. 그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스트레스 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한 휴식과 회복을 할 수 없는 환경인 곳이 바로 공동주택인 거예요. 두 번째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풍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풍수라는 건 기운이에요. 기운, 기의 흐름이 바로 풍수예요. 근데 공동주택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땅의 기운이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풍수에서 안 좋은 기운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강하면 애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강한 골목이나 바람이 강한 지역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바람의 기운이 강해져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풍수적으로도 안 좋지만 과학적으로도 안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된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이유로 풍수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공동주택에 사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자,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소비? 그렇죠. 소비도 있고 그럼 돈도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또 먹는 걸로 푸시는 분도 있고 어떤 걸 먹는 걸 보죠? 맵고 짜고 달고 극단적인 맛을 추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저처럼 비만이 되거나 비만이 되면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오겠죠. 혹시 마음에 담아두신 거 아니죠? 담다기보다는 그냥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체감한 겁니다. 예. 체감해갖고 제가 피실험체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대화될 경우에는 성인병 그 너머에 있는 병들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해 봅시다.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스트레스에서 우선은 본인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갖고 충분히 해방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트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공동주택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내 집 관리를 내가 안 해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 귀찮은 걸 내가 안 해도 되거든요. 돈만 주면 되거든요. 관리비.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안 움직여요. 건강이란 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나가서 애써 해야 돼요. 헬스장이라든지 또는 공원을 걷는 거라든지 그런 것, 모든 것들을 애써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 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왜? 내 집을 위해서, 내 집 관리를 위해서. 내 집 마당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에 살면 갖가지 이런 많은 것들을 내가 직접 손봐야 되거든요. 페인트 벗겨진데 또 비거나 오거나 눈이 오면 그것도 치워야 되고 가스구가 막히면 내가 쓸어내야 되고 그리고 낙엽이나 먼지가 쌓이면 창문 그런 거 전부 다 해야 돼. 청소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높은 데 살기 때문에 창문 청소를 못 해요. 바깥에 창문 청소를 관리실에서 다 해야 돼요. 내가 전화해서 말만 하면 돼요. 말할 때 그냥 말아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통일해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조차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난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내가 부지런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운동 겸 내 집을 관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돈은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아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돈도 관리비라는 명분이 매월 나가는 고정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살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병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일반 조그만한 단독 한 동짜리 빌라에 사는 게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빼고 관리 부분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급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더 이득이에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집 밖을 나가는 횟수가 좀 더 줄어드는 이유가 아파트에는요 고층에 만약에 살면 내 현관문을 나가서 우리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 걸려요. 접근성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떨어져요. 마음 먹고 나가야 돼요. 마트를 나가더라도 마음 먹고 나가야 돼요. 근데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내 마트가 멀리 있더라도 우리 집 밖을 나가기는 너무 손쉬워요. 접근성이 훨씬 더 높죠. 아, 나 마트 갔다 와야겠네? 옷 입고 그냥 대문 밖을 나가면 그 몇 초 안 걸려요. 그 다음부터 나는 운동이 되고 내가 생활을 하게 돼요. 움직이는 생활.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 나가고 마트를 가고 싶더라도 마음 먹고 가야 돼요. 마트는 우리 집에서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5분, 10분 이상 걸려요. 갔다 오는데.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아파트에 살면 사실상 멀리 안 나가도 돼요. 우리 대문 밖에 안 나가도 안전하게 나는 충분히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동도 가능하고 뭐든 다 가능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아파트에 사는 동안 많이 모르게 돼요. 뭐에 대해서? 내가 가진 내 집에 대해서. 내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집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내가 이 집을 팔 때 내 집 가격.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되든 우리 아파트에 사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모든 것들은 관리실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옆집 사람이 시끄럽다, 관리실, 경찰서, 프라이버시라든지 건강적인 부분을 굉장한 삶의 큰 가치로 생각하시는 유럽권 외국인이라든지 소위 자본주의를 중요시 생각하는 다른 여러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면 아파트에서 안 살아요. 주거를 선택할 때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아요. 대부분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경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땅이 작다 다른 나라보다. 근데 인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거다 라고 들었는데 사실상 아무리 땅 넓은 미국이더라도요. 뉴욕 맨하탄에는요. 인구가 서울처럼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돈이 많아도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살 수가 없어요. 살려면 차로 한 1시간 이상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도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곳도 있어요.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손 치더라도 그렇게 선택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고, 플러스해서 그 아파트들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도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적으로나, 이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도 포함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돼요. 그런 건강적인 부분에서 성인병이라든지 정신적인 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면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서 갑자기 칼 들고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리고 너무 무서운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차 문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 집이라는 거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아요. 휴식, 회복을 위한 곳이란. 근데 그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극단적인 결과로 나오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란 무엇인가,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고, 내가 선택권이 있는 상황일 경우라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라는 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파트를 선택할 때 반드시 최신 아파트도 무조건 연식만 최신인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 있고 지상에는 차가 안 다니면서, 차가 다니더라도 이제 택배 차량 정도만 다니고 꼭 필요한 차량만 다닐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언제든지 산책하면서도 정신적인 정서적인 힐링을 할 수 있는 산책 공간이 있거나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아파트면서도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방되고 우리 집 평수가 최소 30평 이상 돼가지고 깝깝하다거나 우리 가족 구성원 각 개개인도 자기만의 개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면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건설사를 위해서 생긴 주택이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는 저희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아파트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네. 뭐 사실 거기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네. 굳이 저희 나라가 땅이 좁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생긴다는 게 아닌 건설사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 네, 왜냐면 건설사가 돈을 벌면 그 돈을 건설사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돈 벌게 허가를 해준 나라, 정부에서 허가해 주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허가해 주면 그냥 해주겠어요? 아니죠. 돈 받겠죠. 네, 알죠. 이젠 다 압니다, 국민들도. 예전엔 몰랐어요. 시청자들이 그런 거 아니죠. 자, 이렇게 저희 도너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